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건 우리가 피아노는 두 손으로 치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행동을 오른손 따로 또 왼손 따로 이렇게 보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레슨을 하다가 선생님 저 어디 치고 있죠? 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이걸 끊어내야 합니다. 전 원래 레슨을 하면서 수강생들을 정말 유심히 보는 편입니다. 그렇게 관찰하다 보면 악보를 빠르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반대로 노력해도 악보 보는 게 정말 느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느린 분들을 보다 보면 딱 한 가지가 아쉬워서 저걸 처음부터 제대로 배웠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운 지도 꽤 되고 또 연습은 열심히 하는데 악보 보는 건 여전히 느리니까 엄청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외우는 게 더 편하다 또는 자꾸 외워서 치게 된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악보를 보면 더 헷갈리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게 처음엔 개인 역량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악보 보는 게 빠른 분들을 보면 무의식적인지 의식적인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아주 당연한 듯 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빨리 외우는 것도 또 어렸을 때 배웠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 비밀 한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유독 악보 보는 게 느린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연습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70대 수강생분이 어느 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 악보 보는 게 진짜 안 는다 라고요. 이분이 평소에 정말 과묵하시고 엄청 성실하게 연습하시던 분이셔서 와, 진짜 악보 보는 게 힘드신가 보다 했었는데요. 사실 나이나 아니면 어떤 경험치에 따라서 어느 정도 악보 보는 속도가 차이가 나지만 그때 유독 그 수강생분의 고민을 엄청 해결해 주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잘 치고 싶고 또 잘하고 싶으시면 그랬을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가르치는 모든 분들이 악보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보다 보니 당연하게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이를테면 어렸을 때 배웠었냐, 아니면 반응 속도가 빠르냐, 또 재능이 있냐 같이 많은 것들에 따라 나뉘었습니다. 하지만 유독 악보 보는 게 느린 분들에겐 눈에 띄는 모습이 한 가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더 세심하게 관찰해 보니까 그때 확실히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피아노를 꽤 배웠는데도 이 악보 보는 실력만큼은 좀처럼 늘지 않는 분들은 대부분 비슷했는데요. 이 공통된 부분이 뭐냐면 바로 시선 처리였습니다. 조금 쉽게 말해보면 이 악보를 보고 또 그 음을 치기 위해 또다시 건반을 보고 음을 누르는 행동,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특히나 성인이 돼서 피아노를 배우신 분들이 유독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요. 사실 다른 곳에서 악보 빠르게 보는 방법을 찾아봐도 대부분은 이 악보 안에서 빨리 보는 방법을 많이 말씀을 하세요. 이를테면 한 번에 사진 찍듯이 봐라, 아니면 간격을 외워서 보면 빨라진다, 또 랜드마크가 되는 이 도의 위치를 머릿속에 넣어놔라 같은 내용들이요. 물론 이런 것들이 당연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시선 처리를 못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피아노를 치는 대부분은 이걸 생각해 보신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동을 계속 하시는 분들도 이게 문제가 될 거란 생각을 안 하세요. 일단 이 눈으로 건반을 확인하고 치니까 음은 안 틀리거든요. 오히려 이게 더 정확히 치는 거란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면 이 한음을 치기 위해서 동작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악보를 보고 또 건반을 보고 또 악보를 보고 이렇게 동작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우리가 이게 치기까지의 시간이 점점 늘어나겠죠. 즉 악보에서 음이 뭔지 파악한 다음 또다시 건반에서 그 자리를 확인하고 치는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니까 악보를 보고 치는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고 또 흐름도 계속 끊기게 되는 거죠. 자, 실제로 보면 이런 느낌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악보를 놓고 볼 때 이쪽 파트를 본다고 하면 도미솔이구나 확인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건반으로 와서 도미솔의 위치를 찾은 다음에 누르고 또다시 악보로 시선을 옮겨서 본 다음에 다음 걸 치는, 딱 봐도 시간이 많이 걸려 보이죠. 심지어는 이 악보의 줄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줄이 바뀔 때는 그 텀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건 우리가 피아노는 두 손으로 치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행동을 오른손 따로 또 왼손 따로 이렇게 보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악보가 조금만 어려워져도 이 시선이 악보와 건반을 더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내가 어디까지 쳤는지 놓치게 되고 결국 더 끊기고 막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슨을 하다가 선생님 저 어디 치고 있죠? 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저도 피아노를 늦게 시작한 편이어서 이 악보 보는 게 굉장히 느렸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한창 친구들이
다섯, 여섯 곡씩 치면서 막 대회도 나가고 이러는데 저는 이제 배우는 것도 빠르지도 않고 또 악보 보는 것도 느려서 학교 실기곡에만 집중했었거든요. 아마 저도 그땐 악보를 저렇게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만 해도 막 일주일 만에 막 한 곡 다 보고 레슨 받는다는 친구들 보면 좀 박탈감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성인분들을 레슨하다 보니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특히나 성인이 되어서 피아노를 배우신 분들은 이렇게 악보를 보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건반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하면서 치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성격 자체가 또 막 정확한 걸 좋아하고 잘하고 싶으신 분들은 유독 눈으로 막 이렇게 이중 체크를 해가면서 안 틀리게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계속 습관으로 굳어지면 아무리 연습을 해도 악보 보는 속도가 크게 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눈으로 보면서 할 수 있어요. 뭐 악보도 익숙하지 않고 또 건반에도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부분도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악보를 볼 때 건반을 또 보는 이 습관, 이걸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악보를 빠르게 보려면요, 이 시선 자체는요, 악보를 보는데 대부분 써야 합니다. 즉, 이 시선은 주로 악보를 향하고 손가락 감각으로만 음을 찾아가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악보를 보는 게 빠른 분들을 보면요, 심한 도약이 아닌 이상 건반을 거의 안 보세요. 책 읽듯이 악보를 계속 쳐다보면서 손가락으로 맞는 음들을 찾아가시는 거죠. 이러면 흐름이 끊길 일이 확 줄어들고 쭉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컴퓨터 키보드를 칠 때 한 글자 칠 때마다 이 손을 보고 이렇게 치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익숙해지면 안 보고도 치잖아요. 그리고 이제 화면만 보고 확인하면서 쭉 써내려 가잖아요. 피아노도 이거랑 똑같습니다. 특히나 가까운 음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손이 위치를 찾아가도록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머리로는 알아도 막상 해보면 굉장히 낯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거기에 맞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습 방법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처음에는 한 손부터 그 감각에 익숙해지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저는 이 왼손부터 연습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왼손 같은 경우에는 패턴이 비슷하고 또 막 도약이 많지가 않아서 비교적 연습하기 수월한 편이에요.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른손은 위치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고 계신 곡이나 또 아니면 본인 수준보다 쉬운 악보를 통해서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어떻게 연습하는지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쉬운 악보나 치고 계신 악보를 딱 앞에 놓고 딱 한 줄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것도 왼손만요. 이 시선은 악보에만 고정한 채로 왼손이 맞는 음을 치는지 이 귀와 손가락 감각에 집중해서 치면 됩니다. 해봤던 곡이나 또 쉬운 곡들 같은 경우엔 내가 소리만 들어도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인지가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일단 손의 자리를 잡고 왼손만 보면서 시선은 고정. 그리고 조금 틀리더라도 쳐다보지 않고 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이런 감각에 익숙해지시고 습관이 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한 줄부터 이 횟수를 몇 번 정해놓고 시작해 보시면 좋습니다. 뭐 오늘은 이 두 줄을 뭐 5번 정도 해보겠다. 건반을 안 보고 이런 식으로요. 이때 중요한 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건반을 보지 않고 맞는 음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손가락으로만 원하는 음을 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아무리 천천히 해봐도 당연히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손가락이 건반 거리와 위치를 조금씩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정확도도 점점 올라갈 거고요. 그렇게 일단 이 도에서 도까지, 즉 한 옥타브 안에 있는 음들을 짚을 수 있게 만드는 걸 목표로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부턴 악보만 보고 누른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슬슬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근데 이러다 보면 뭔 음들도 안 보고 치게 만들어야 하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모든 음을 안 보고 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멀리 점프하는 음이나 위치 이동이 큰 경우에는 당연히 눈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피아니스트나 저 같은 전공자들도 그런 음들은 다 보면서 칩니다. 근데 문제는 가까운 음들까지도 계속 보고 치는 습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왼손, 오른손 둘 다 볼 경우엔 더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제가 언급한 것처럼 일단 왼손, 또 한 옥타브 안에서는 손으로만 음을 짚을 수 있도록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정말 천천히 건반을 보지 말고 이렇게 손가락으로만요.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악보 보는 속도는 이전보다 훨씬 빨라질 겁니다. 앞에서 소개드렸던 수강생분도 이 연습을 하고 나서부턴 확실히 박자대로 쭉 치는 게 가능해지셨을 정도니까요.
그때는 뭐 한 줄부터 뭐 더 작게는 두 마디 정도부터 저와 함께 안 보고 짚는 연습을 했거든요. 그 방법을 알고 또 나아지는 게 느껴지니까 더 의욕 있게 피아노를 해나가시더라고요.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고 답답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막 보고 싶은 느낌이 들기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한 번에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 가까운 음들부터 그리고 또 몇 마디부터라도 안 보고 누르는 습관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꽤 많은 게 바뀌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 딱 하나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악보를 보고 또다시 건반을 다시 보는 습관, 이거를 끊어내는 것. 이게 습관을 만드는 거라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지만 이것만 바꿔도 이전보다 편하게 악보를 보게 되실 겁니다. 저는 이 시선 처리가 해결된 분들이 악보 보는 게 느리다고 괴로워하는 것을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해결을 하며 점차 더 많은 것들이 익혀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인분들이 취미 피아노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크게 몇 가지로 정해져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악보 보는 부분 같아요. 저도 어려운 곡들은 답답함을 많이 느껴서 그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그럼에도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론 이 극복하려는 마음 자체가 정말 대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려우면 포기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저도 피아노를 이렇게 쭉 해오고 있지만 피아노는 더 잘할수록 더 재밌어지는 악기입니다. 그리고 이 한순간에 확 도파민을 느끼기보다는요, 점점 쌓여가면서 변해가는 그 과정이 매력 있는 악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진심이 있는 분들이 피아노를 꼭 잘 치게 되고 또 막힘없이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어요. 분명히 피아노를 오래 할수록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가끔은 열정이 이렇게 사그라들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요, 그걸 이어나갔을 때 음악이 주는 감동이 훨씬 클 거기 때문에 꼭 꾸준히 하시고 또 그때마다의 탈출구를 찾아서 아름다운 음악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처럼 피아노를 하시는 분들이 평소에 궁금해하는 부분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만 골라서 제가 영상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했거든요.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고정 댓글에 영상 달아놓을 테니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인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또 실력이 잘 안 느는 이유는 무엇인지까지 정리했으니까 분명 도움되실 거예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피아노를 응원하니까요. 잔잔한 꾸준함으로 그 과정 자체가 즐거움이 되도록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즐거운 피아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